저희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중간 프로젝트 때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플러스 세이핑 하우스를 했는데 그 중간 발표 때 거의 대부분 이제 좀 손볼 곳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타이즈 플레이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어서 최대한 준비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순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언이고요. 저희는 5명으로 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분장해서 담당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생활을 했고요. 네, 저희 시작하기 앞서서 글로벌 프로젝트 때 저희가 어떤 것을 했는지 간략하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그 대만이랑 미국이랑 인도 학생들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했고요. 소포크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미팅도 잡고 해서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인도에 좀 홍수에 취약한 곳을 사이트로 잡아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이때 필로티를 충분히 잡아서 홍수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이 프로젝트를 더 발전하지 않고 왜 다른 걸로 옮겼느냐, 그거에 대한 모티베이션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프로젝트에서는 사이트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안 좋은 점이 있었고, 또 로우 테크놀로지였기 때문에 좀 싱거웠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좀 활용도가 적었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대해서 솔직히 많이 아는 점도 없고, 또 인도 측 학교랑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많은 정보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에서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 어베일러빌리티라고 하면은 좀 활용도가 적다고 생각했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이게 3, 4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좀 하이 테크놀로지를 적용해서 하게 되면 경제성이 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는 그 해안가에 건물을 한번 지어보자, 이런 것이 저희에게 동기를 부여해줬습니다. 저희는 사이트로 제주도를 선택을 했는데요. 그 서해랑 남해는 그 진흙이나 모래로 인한 그 내구성 때문에 좀 문제점이 많이 야기될 것 같아서 제외를 했고, 동해 같은 경우는 그 조석관만의 차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못할 것 같아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 안에 그 홍정원 학생이 그 제주도 도민이에요. 그래가지고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주도를 했고, 또 이 친구가 제주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주항을 사이트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확한 사이트는 제주항 안에 그 방파제로 이렇게 둘러쳐진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골랐는데, 왜 골랐냐면은 그 파도에 대한 위험성도 줄일 수 있고, 또 조류 속도나 아니면은 물이 차오르는 속도를 약간 딜레이 시켜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로 골랐고요. 또 주거 지역하고 인접하고 있어서 접근성에도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모습을 보면은 위에 언덕배기가 있는데요. 1, 2층이 만약에 바다에 잠겨 있는 부분이 되면은 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언덕배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물에 잠기는 땅이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더 값을 싸게 매길 수 있어서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건물 개요는 5계층의 숙박 판매 시설로 결정을 했고요. 스틸하고 RC를 합친 혼합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의 해수면 높이 변화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2.87m 정도로 가장 높은 수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월이나 달마다 조금씩, 월이나 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안가에 어떤 방식으로 이제 건물을 올릴까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 플로팅 방법, 두 번째로 지대 상승, 세 번째 유압식 상승, 네 번째는 부분적으로 플로팅하는 방법,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공사비와 공사기간, 환경 영향을 고려했을 때 슬라브 플로팅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이 최대 변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알아보니까 한 3.4m 정도 된다고 알 수 있었습니다. 아주 이 뜨는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해결할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을 했던 게 안테나 구조인데요. 안테나처럼 이렇게 순차적으로 접혔다가 펴졌다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1층 슬라브가 뜨면서 2층 슬라브를 밀어줘서 1층하고 2층이 동시에 뜨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런 구조의 경우에는 그 1층, 2층이 동시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좀 로드가 많이 걸리고 또 로드가 많이 걸리다 보니까 기둥하고 그 슬라브가 닿는 그 접촉 부분이 파쇄된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모델을 준비했는데요. 두 번째 모델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모델입니다. 그래가지고 2층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1.5층이랑 2층으로 나눠가지고 2층을 고정시켰고요. 1.5층 부분은 1층 슬라브하고 고정을 해서 1층 슬라브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로드가 2층 로드가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기둥 파쇄나 로드에 대한 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천공 문제의 슬라브 파스 문제를 해결했고요. 새로운 두 공간의 형성으로 인해서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공간을 창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진행할까 했더니 첫 번째 문제가 1층 슬라브를 어떻게 뜰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슬라브가 떴을 때 벽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 디테일이 부족했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계단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 문제가 세 개 발생을 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구조 쪽에서 다룰 거고요. 두 번째 슬라이딩 벽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는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1층하고 2층을 그냥 유리랑 샤시로만 구성을 해가지고 그 샤시 부분에 롤하고 레일을 달아서 올라갈 때 미끄러져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슬라이딩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계단은 Z축이 변할 때 X축이 변하는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했습니다. 주님인데요. 1층하고 2층은 카페를 놓는데요. 왜 카페를 놓냐면은 로드를 줄일 수 있고 또 상하수도의 필요가 좀 적기 때문에 그 설비 쪽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카페로 결정을 했습니다. 3층은 로비랑 식당, 조리실로 구성을 했고요. 출입구가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층하고 5층은 객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인데요. 시공에서 문제점은 수중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점과 조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정표 문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공사가 되고 195일이 소요가 됩니다. 가설공사는 이런 언덕배기에다가 이런 사이트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물막이 펜스를 치고 기초를 타설할 예정입니다. 이게 프리캐스트를 이용할지 물막이를 이용할지 했는데 수중공사에서 물막이 펜스를 이용해서 더 싸게 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막이 펜스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중층 기둥 타설하고 포어를 설치하고 크레인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2층 고정 슬라브 먼저 타설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1층을 먼저 타설하게 되면 물이 들어와서 슬라브가 떠서 2층 타설할 때 공간적인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2층을 먼저 타설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크레인 체스시키고 종가리를 설치해서 폰튼이라는 무력체를 아래 먼저 깔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층 기둥을 타설하고 그 다음에 1층 슬라브와 2층 유동 슬라브를 타설하게 됩니다. 이때 1층 슬라브를 타설할 때 그 폰튼이랑 부력체랑 같이 타설을 해서 같이 일체형이 될 수 있도록 시공할 예정이고요. 3층 슬라브 타설하고 기둥 타설하고 벽면공사하고 슬라브 타설, 벽면공사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커튼월용 기계를 설치하고요. 외부 프레임 설치하고 모바일 크레인으로 타워 크레인을 철거하고요. 기계를 제거함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조인데요. 구조에서 문제점은 제주도가 삼다도라고 하잖아요. 바람이 많고 둘이 많고 그런데 그래서 바람이랑 또 수중에 있다 보니까 유속을 고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것들을 다 시뮬레이션 할 때 조건값을 넣는데요. 조건값을 넣을 때 가장 좀 최악의 조건을 고려해가지고 조합을 짜서 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넣는데 변형 허용 범위를 초과하더라고요. 그래서 25cm나 이렇게 변형이 돼가지고 첫 번째 그냥 일반적인 걸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두 번째는 코어를 넣습니다. 코어를 넣으니까 변형률이 엄청 작아졌는데요. 근데 이때 코어 두께가 1m여가지고 너무 현실적으로 시공성이 부족하지 않나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코어 두께를 0.4m로 줄이는 대신에 브레이싱을 해보자. 그래서 브레이싱을 서쪽이랑 동쪽에 길게 설치를 했는데요. 이때 객실에 이 브레이싱이 지나가게 되면서 그 시환경을 해치기 때문에 좋지 않겠다 싶어서 이런 식으로 시환경을 해치게 되는데요. 좋지 않겠다 싶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브레이싱을 하면 어떨까 해서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변형률이 좀 커지긴 했는데 그 허용범위 안쪽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이널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처음 부분은 PVT 구조인데요. PVT 구조에 이제 구력체 부분이 합쳐진 모양으로 볼 수 있는데 두 번째는 그 구력체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력체를 이제 폰튼이라는 거를 사용했는데요. 폰튼은 콘크리트 폰튼, PE 폰튼, 스테이 폰튼 있는데 또 여러 가지 고려해서 콘크리트 폰튼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콘크리트 폰튼은 구력체랑 내부 부재 그리고 균형을 잡아주는 균형 부재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구력 계산하기 위해서 자중 계산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콘크리트 하중이랑 철근 하중이랑 활하중을 구한 다음에 안정계수로 곱해서 728톤이라는 자중을 얻었습니다. 이 자중을 견디기 위한 부력을 얻기 위해서 40톤짜리 6개랑 9톤짜리 6개의 그 폰튼을 선택을 해서 840톤의 부력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 환경입니다. 환경은 제주도는 일단 덥기 때문에 난방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건데 저희는 또 1, 2층이 또 유리창으로만 되어 있어서 냉방 부하가 굉장히 클 거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냉방 부하 계산을 자세하게 했는데요. 벽체를 통한 부하랑 일사량에 의한 부하랑 유리창 열관류에 의한 부하랑 침입력이 인체 조명에 대한 부하를 계산해서 현열 부하를 계산했고요. 침입력이랑 인체에 대한 장열 부하를 계산해서 다 더하니까 406kW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층별로 나눠가지고 계산하니까 아래와 같은 값이 나와서 이 값을 이용해서 냉방기기를 직접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사용했을 때 그 냉방 부하를 다 이겨낼 수 있겠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설계 문제인데요. 플루팅 슬랍으로 인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상하수도랑 가스관을 어떻게 인입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간단하게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시판되고 있는 스테인리스 주름관을 이용해가지고 플렉서빌리티를 이용했고요. 근데 하수 같은 경우에는 이 관을 사용하기에는 큰 간격이 필요해가지고 다른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는 파이프랑 펌프를 이용해서 새로운 방법을 도입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1, 2층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모아서 펌프를 이용해서 3층으로 올리는 건데요. 이 중간에 플렉서블한 저거는 주름관과는 다른 역할을 하는 거고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게 끊어치기 방법인데 끊어쳤을 때 그 냄새가 쓸 수 있잖아요. 그 냄새도 막아주고 오물이 튀거나 이런 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3층을 통해서 배출을 하게 됩니다. 가스 시저 같은 경우는 웬만한 플렉서블티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가스가 새거나 아니면 새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런 안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1, 2층에는 그냥 가스를 대체해서 인덕션이라든지 아니면 전기 난로라든지 이런 것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션인데요. 이런 식으로 그 조달청의 1위 대가를 이용해서 표를 만들어서 다 생성했는데 영화라서 보기 힘드니까 한글로 했는데 총 32억 원 정도가 소요될